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주식 증여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주식 증여 건수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세 기준과 주식 증여에 관련하여 꿀팁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증여세는 쉽게 말하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포함하여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직계 존비속간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즉, 증여할 재산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미성년일 때 증여하는 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구분은 1억, 5억, 10억, 30억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율 구분을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리자면 엄지손가락 빼고 검지부터 새끼손가락 순서로 1억, 5억, 10억, 30억 순서로 외웁니다. 그리고 각 손가락 사이를 세율을 넣어 10%, 20% 차례대로 보는 거죠. 몇 번 해보면 금액을 듣고 대략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왕 증여세율에 대해 봤으니 간단히 계산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2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세율 40%를 적용받아 4억 8천만 원에서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공제받아 3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이제 증여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주식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은 하루에도 시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세가액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 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면 동기간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영상의 길이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 필요한 부분은 일시정지해서 유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코스닥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증여 종목의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의 주식수를 곱하면 증여 재산 가액이 나오죠. 여기에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에 증여 재산 가액에 2천만 원을 뺀 후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재산의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자녀 주식 계좌에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증여 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에게 증여한 돈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증여한 돈으로 인정을 받을 시 뭐가 좋냐 하면 증여 이후로 불어난 금액의 추가 증여세에 대해 자유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했다고 봅시다. 이후 증여한 돈이 불어나 2억이 되어도 추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주식 2천만 원이 불어나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2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할증되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만일 3월이 되는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공휴일 다음 날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 다른 말로 자주 사고 파는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후 신고까지 마쳤다고 봅시다. 그 이후에 자녀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주고자 수시로 사고팔고 하여 시세 차익을 얻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시세 차익 1천만 원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알려드리면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 관리했다라고 인정되면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준 후에는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잦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